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재혼 후 다시 깨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재혼 후 왜 다시 깨질까요? 첫 번째는 자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요번에 이혼 숙녀 캠프에 첫 번째 재혼 부부가 나왔는데요. 이 부부는 아내 쪽에 한 아이와 남편의 세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남편 쪽 아이들이 엄마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남편의 덜 강한 훈육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새로운 부모로서의 어떤 존중이 없는 모습이거나 그 자녀와 자녀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 재혼은 다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자녀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재혼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혼을 하는 이유는요, 남자는 성관계, 여자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성적인 부분이 잘 맞지 않을 때는 재혼은 또 다른 바람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고 또 다른 선택을 하기에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가 잘 맞지 않을 때는 빠르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인데요. 남성들이 첫 번째 아내 조강지처에게는 금전적인 부분을 다 올 100% 맡기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아내에게 자신의 금전적인 경영을 다 맡기는 경우는 굉장히 비율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이 낮을 때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혼하는 여성분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의 결혼이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플러스 될 때 그 재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을 해보니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을 때 재혼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혼보다 두 번째 이혼이 힘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이혼보다 두 번째 이혼이 힘든 이유는요, 첫 번째는 아이가 없었는데 두 번째 아이가 있는 경우 힘들고요, 한 번 이혼했는데 두 번 이혼하기 쉽지 않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이나 이혼해서 그러면 3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결혼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혼은 했지만 난 결혼을 해서 살고 싶어 하는 심리적인 기저가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한 번, 두 번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런 말을 해도 나는 그래도 결혼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이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더 쉽게 헤어지기도 해요. 한 번 이혼했는데 두 번이 뭐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녀가 첫 번째 결혼에 있을 경우 두 번째 이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식도 낳고 왔는데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힘들 때 이혼이 그렇게 어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혼을 했는데 두 번째는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내가 두 번이나 이혼을 하면서 아이도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크신 걸 상담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재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나 전 부인이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많아요. 그리고 비교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비교하게 되는데 왜 비교하게 되냐면 현실에 놓였을 때 부정적인 정서가 강하신 분들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항상 나쁜 걸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일단 제가 싫은 점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는 함께 이어가다 보면은 안 좋은 면이 더 잘 보이게 돼 있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거든요. 부정적인 성향을 많이 띠신 분들은 특히 그래요. 그랬을 때 전 남편 전 부인이 생각나요. 근데 전 남편 전 부인의 어떤 점이 생각나냐? 긍정적인 면이 생각나요. 전 부인은 요리를 잘했는데 전 남편은 이런 건 뚝딱뚝딱 고쳤는데, 이런 식으로 잘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방어 기제예요. 내가 옛날 일에 대해서 좋은 것, 옛날 관계에 있어서의 좋은 점을 생각해야 내가 상처 입는 점이 덜하기 때문에 좋은 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고 생각이 되게 돼서 두 번째 이혼도 더 빨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당장 불행하고 싶다면 비교를 시작하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처럼 전 남편과 전 부인과 지금 현 부인과 현 남편을 비교하는 일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재혼을 하시고 나서 또 혼자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당연히 하겠죠. 왜냐? 혼자 있던 순간이 좋았던 적도 있거든요. 이혼하고 혼자 있던 시절이 외로워서 재혼을 하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요. 인간관계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푸냐가 그 인간관계를 결정하는데 이 갈등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랬을 때 혼자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회피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이 대체로 남성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생물학적인 특징이 그래요. 옛날 석기 시대 때 항상 사냥을 나가야 되겠던 사람들이 위험이 오면은 도망쳐야 됐잖아요. 큰 동물들이 오거나 그러면 일단 숨어야 살 수 있거든요. 사냥은 나중에 하더라도 위험하거나 힘든 상황이 오면은 회피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남성들은 회피적인 성향을 띠신 분들이 전체의 8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일단 혼자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쪽은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일 뿐이지 그게 진짜로 드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정은 또 깨지게 되어 있어요. 대표님께서 생각할 때 재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재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의 자녀를 내 자녀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같이 살던 따로 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아이를 내가 함께 부양하던 부양하지 않던 관계 없어요. 그 아이를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아낄 수 있냐가 중요해요. 내 인간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원수 취급하면 남편하고도 아내하고도 원수가 될 거고 그 아이를 정말 내 자식처럼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다면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재혼을 하게 되면 얻어낼 것만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계산적으로 재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계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정말 행복한 재혼을 하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재혼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하죠, 피디님. 재혼이잖아요. 결혼도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미혼 남녀들이 심각한데 재혼이면 두 번째 결혼이잖아요. 3혼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재혼까지는 덜 이상하게 봐도 3번이나 결혼했을 땐 저 사람 뭔가 문제 있어 라는 개념들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은 아니지만 근데 재혼을 한다고 결심을 했을 때는 정말 큰 결심이에요. 내가 아이도 있고 저쪽에 아이가 있거나 내가 아이가 없거나 했을 때도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 이혼해도 돼? 라고 재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재혼을 선택할 때는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내가 꾸릴 수 있느냐를 참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 안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이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의 자녀를 내 아이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성이 정말 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셔서 진실되게 아끼셔서 재혼을 결심하시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깨지는 이유에 들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라이브를 위한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